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들 말합니다. 직접 상처를 받아봐야, 뒤통수를 맞아봐야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이었는지 알게 된다고들 하죠. 그런데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겪기 전부터 이미 얼굴과 태도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낙인 찍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관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관상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관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그 중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살면서 가급적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얼굴의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사람을 대하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늘 눈매가 아래로 처진 사람입니다. 이 유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눈꼬리가 내려가 있느냐, 외형적으로 순해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상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보다도 표정의 반복 패턴입니다. 눈매가 아래로 처져 있으면서도 표정에 힘이 없고 항상 피곤하거나 감정이 가라앉아 있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상대의 에너지를 서서히 소모시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거나 괜히 미안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담감이 남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 신호를 한 번쯤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눈매가 늘 아래로 처진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우울감이나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오래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말로 표현되지 않고 표정과 분위기로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은 이유를 모른 채 계속 감정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만 지치게 되는 구조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순간적인 표정이 아니라 항상 그런 상태인지입니다. 누구나 힘든 날에는 눈이 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같은 표정, 늘 같은 무기력함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얼굴에 고착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입을 늘 꽉 다문 사람입니다. 이 관상 역시 말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조용한 성격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문제의 핵심은 입 주변의 긴장입니다. 평소에도 입술이 단단히 다물려 있고 웃을 때조차 입이 쉽게 열리지 않으며 턱과 입 주변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데 극도로 인색한 편입니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불편함이나 불만을 말로 풀기보다는 안쪽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겉으로는 무던해 보이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뢰와 불신의 기준이 매우 높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오래전부터 불만이 쌓여 있었다고 말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신호를 전혀 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입을 꽉 다문 표정은 바로 이런 소통 단절의 가능성을 얼굴에 드러내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특히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한번 폭발하면 그 강도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과의 관계에서는 말이 없어서 편하다는 인상이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함과 단절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상에서 입은 생각과 감정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 통로가 늘 닫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역시 쉽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눈빛이 흐리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첫인상에서부터 묘한 불편감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걸어도 시선이 잘 맞지 않거나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초점 잃은 흐릿한 눈빛은 단순한 피로나 수줍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분산된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상적으로 볼 때 이는 책임 회피 성향, 일관성 부족, 상황에 따라 태도가 쉽게 바뀌는 경향과 연결됩니다. 흐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말과 행동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공감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했던 말을 쉽게 잊거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나 금전, 신뢰가 개입된 관계에서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로도가 급격히 쌓입니다. 반대로 눈빛이 지나치게 날카로운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눈동자가 또렷하고 집중력이 강해 보이지만 그 에너지가 상대를 향해 분석과 통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할 때 상대의 반응을 지나치게 살피거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가 눈빛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눈빛은 처음에는 똑똑하고 주도적인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긴장감이 지속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보다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구조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관상에서 말하는 문제의 핵심은 날카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의 부재입니다. 지나친 분석과 통제 욕구는 결국 관계를 소모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흐린 눈과 날카로운 눈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감정과 사고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한쪽은 책임과 집중이 흐트러져 있고 다른 한쪽은 과도하게 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편안함보다는 긴장이나 불안이 먼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상이 단순히 타고난 생김새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관상은 살아오면서 반복된 감정, 사고방식, 인간관계의 태도가 얼굴에 남긴 흔적입니다. 즉,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의 습관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에 가깝습니다. 말투, 태도, 눈빛, 표정이 함께 어긋날 때 우리는 막연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관상은 바로 그 불편함의 이유를 시각적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얼굴 하나만 보고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표정, 지속되는 긴장, 말과 눈빛이 어긋나는 지점을 함께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불필요한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찰을 통해 길러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관상 신호들은 그 시작점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준들이 인간관계를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러한 주제를 더 깊이 다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